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인권위에요. 진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당시에 이 사건을 겪었던 두 학생의 진술을 들은 선생님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동관 전 수석 특보의 아들이 네. 가해 학생인 거고요. 네. 피해 학생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한 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이제 2명이 진술서를 썼는데 진술서를 쓴 내용이 인권위 진정 자료에 들어갔어요. 네. 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학생 A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3-4월경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강도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다. 복싱 헬스를 1인 2기로 해서 배운 후에 연습한다면서 팔 옆구리를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유 없이 일주일에 2-3번꼴로 때렸고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핸드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게임 등 오락에 사용했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도 했다. 친구와 다른 친구에게 서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안 하면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도 있었다. 이게 한 학생이고요. 또 다른 학생은 나와 S를 같이 불러서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했고 S를 때릴 때까지 내가 맞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맞다가 종이 쳐서 각반으로 갔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 때렸다. 자습 시간에 면학실에서 지나가는데 나를 불러 앉힌 다음에 허벅지와 정강이를 주먹으로 때렸다. 한 번 폭력에 보통 1분에서 5분 사이로 지속이 됐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맞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입니다. 이 학교에 학교에 학폭위가 없어서 학폭위를 못 열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폭위를 구성했다라는 게 이제 학교 측의 설명이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5년 9월 10일 하나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조계성 교사, 지금 이분이 하나고등학교 교장입니다. 한수진,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학교 측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시 피해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면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상담을 신청을 했고 이 관련된 내용이 비밀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겁니다. 상담해준 교사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교사에게 알렸는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교사가 학생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를 했다. 이미 한 달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미 관계가 서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힘들다. 해결을 하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했고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이들 사이에 다 화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네. 당시 이 진술서를 2명만 썼다고 했잖아요. 네. 피해자는 4-5명인데 네. 나머지 학생들은 구두로만 진술을 하고 서류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진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공식적인 학폭위 같은 어떤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피해 학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일단 니네가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 해서 그것을 진술서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배 교사한테 상의를 합니다. 선배 교사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뜻있는 교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슈가 제기가 된 거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도 잘 안 나오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2015년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정의당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하나 특이한 사항은 본인이 국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승유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하나은행장 아시죠? 이분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궁색한 입장으로 관련 자료가 없다. 별 문제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시 이걸 좀 더 파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학생이 학폭 관련된 학폭위를 안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록 없이 강남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카이 대학에 이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부정 입학이다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더 추궁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조계성 선생님께서는 피해 학생들이 절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쓴 진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처벌에 대해 저희들은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W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고 학교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전에 그 친구하고 충돌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될 만한 처벌 강도를 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진술서를 읽으면서 어떤 권력의 힘, 청와대 고위 간부의 아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학생들의 이런 열패감, 교사들의 참 답답함 이런 것들이 농축돼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뭐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피해 학생들하고 다 합의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